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기구품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바둑과 관련된 이야기다. 네, 바둑과 관련된 낱말을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구품이다. 위는 둘레위다. 주위할 때 그렇죠. 그리고 기는 바둑기다. 바둑기. 구는 이제 아홉구, 품은 물건품이다. 네. 자, 둘레위는 안에 이제 또 위자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다룸 가죽 위다. 그렇죠. 여기서는 발음 역할을 한다. 그리고 큰 네모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둘러쌌다. 그래서 둘레위. 바둑기는 이렇게 그 기자에다가 이거 발음이 왔겠죠. 나무목이다. 그리고 아홉구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과 이렇게 발뚝을 이렇게 묘사한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아홉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품은, 자, 이것이 이제 입구자가 3개인데, 이것이 입이 3개냐, 입이 많다는 뜻이죠. 또는 물건이 3개냐, 물건이 많다는 그런 뜻이죠. 막 2가지로 다 해석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물건이 많이 있으면 좋은 물건도 있고 나쁜 물건도 있고 이렇게 품질이 가려지겠죠. 막 그런 의미에서 품이다. 물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품질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는 입이라고 해도 많은 입이 어떤 품평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품질이 가려진다. 막 이런 것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위기구품이라는 게 있다. 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둑을 두는 일을 위기라고 합니다. 그것에는 9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9개의 단계. 1품, 2품, 3품에서 9품까지. 그것을 한자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생활에서 많이 쓰는 낱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는 생각하면 어떨까요? 위기구품이다. 사전에 보니 바둑의 기량의 품격을 9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운치 있는 이름을 부여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프로기사의 단위 1단에서 9단까지의 별칭으로 쓰는 것이 위기구품이다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은 바둑의 9품계다. 중국에서 옛부터 사용되어 오던 등급의 명칭인데 남북조시대 양나라 때 양무제에 의해 공식화된 것이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전문 기사에게 부여되는 단위의 2칭으로 사용이 된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입신이다.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가장 높은 단위가 이제 9단, 입신이라고 하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낱말이 있기는 있다는 것이에요. 한자 시간이므로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은 수졸이다. 2단은 약우다. 3단은 투력. 4단은 소교. 5단은 용지. 6단은 통유. 7단은 구체. 8단은 좌조. 9단은 입신이다. 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게 되면 수졸이다. 졸은 이렇게 재주가 조금 없다는 뜻이에요. 재주가 좀 약하다. 그것을 지킨다. 겨우 뭔가 좀 지켜내는 수준이다. 두 번째는 약우다. 약은 이제 만약이라는 뜻인데 젊다는 뜻도 있습니다. 젊고 어리석다. 아직까지 너무 어리고 어리석다. 그런 뜻이겠죠. 3단은 투력이다. 싸우는 힘이다. 야, 뭔가 좀 싸움할 것 같네. 좀 힘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4단은 소교. 5. 제법 기교를 부릴 줄 아네. 뭐 이런 뜻이겠죠. 5단은 용지. 지혜. 지혜를 쓴다. 좀 머리를 좀 쓰는군. 뭐 이렇게 될까요? 네. 6단은 통유다. 유는 이제 거하다, 깊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깊이를 통과했구나. 그런 뜻이고. 7단은 구체. 몸이 드러난다. 몸을 갖추었다. 뭔가 형체를 갖추고 있네. 자기 나름대로 바둑을 뜨고 있네. 뭐 그런 뜻일까요? 8단은 좌조. 앉아서 딱 관조를 한다. 앉아서 딱 보면 다 보인다. 뭐 이런 뜻일까요? 9단은 이제 입신이다. 야,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대략 이제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네. 자세히 한번 볼까요? 1. 수졸. 어리석으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못난 본성을 고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수졸이란 뜻이다. 예. 그런데 바둑에서는 겨우 지킬 줄이나 안다는 뜻으로
바둑에서 초단을 이루는 말이다. 그것이 수졸이다. 뭔가 지키기는 지킨다. 졸이라는 것은 재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는 옹졸하다. 예, 그래서 겨우 졸한다. 겨우 지킨다. 그렇지만 프로 세계에서 일단은 상당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겸손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약우다. 약은 이렇게 만약이라는 뜻이지만은 젊었다 그런 뜻도 있다고 했죠. 바둑에서 아직 젊고 어리석은 경지에 있다. 그래서 이단을 이룬다. 그렇죠. 아직 원숭미가 없고 아직 어리다, 젊다. 그리고 아직 그래서 어리석다. 그것이 이단이다. 3단은 투력, 싸움을 할 줄 안다는 뜻으로 3단이다. 꽤 힘쓰려고 하는구만. 그렇죠. 꽤 싸우네. 그런 것이다. 투력. 4단은 소교다. 바둑에서 기력의 단계 중 4단을 이루는 말인데 조금 재주를 부릴 줄 안다는 뜻이다. 소교. 그렇죠. 재주를 부린다. 5단은 용지. 지혜. 지혜를 용은 이제 쓸 용자죠. 부린다. 지혜를 부릴 줄 안다는 뜻으로 바둑에서 5단을 이루는 말이 용지다. 6단은 통유다. 통유. 바둑에서 유현의 경지를 통과했다. 유현. 그런 뜻으로 6단이다. 유는 깊다는 뜻이에요. 현은 검다, 거하다. 예, 둘 다 검고 거하다. 그래서 유현은 어떤 이치, 사물의 이치 또는 아치는 어떤 닭의 취미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그것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고 오묘하다. 뭔가 상당히 깊고 오묘한 그것이 유현이다. 이 경지를 이미 지나가고 있다. 그렇죠? 상당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다. 아주 수준이 깊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7단은 구체다. 이 구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 용어로 많이 쓰죠. 일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물이나 형상, 그리고 전체를 구비했다. 그런 뜻이 이 구체, 반대말은 추상이라 할 수 있는데, 바둑에서는 기력의 단계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로 체용, 그렇죠? 체용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바둑에서 7단을 달리는다. 체용을 갖추었다. 체용은 사물의 본체와, 그렇죠? 그 작용이다. 본체와 그 작용, 또는 어떤 원리와 응용을 통틀어 이룬다. 그렇죠? 어떤 원리, 기초가 되는 것과 응용, 그것이 다 가능한 것, 그것이 체용이다. 기본이 잘 되면 응용도 할 수 있겠죠. 그 수준까지 갔다. 자기 나름대로의 바둑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8단은 좌조다. 좌는 앉을 좌예요. 그렇죠? 조용히 앉아 조감할 줄 아는 경지. 딱 보면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8단이다. 입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지혜나 기회 등이 극히 뛰어나 신묘한 경지에 들어간다. 이것을 입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제 9단을 이루는 말인데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 현상에서도 뭔가 상당히 영적으로 엑스타시의 상태에 들어갔다. 그것도 입신이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살펴볼까요? 수졸, 야구, 투력, 소교, 용지, 통유, 구체, 좌조, 입신. 어떤 급수가 아니라 이미 단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이제 위기라고 했는데 위기구품이라 했는데 위기라는 것은 바둑 두는 일을 얘기한다. 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에워싼다는 뜻이에요. 바둑이라는 것이 어떤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에워싸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다. 한자로는 이 글자도 쓰고 이 글자도 쓴다. 이것이 이제 터기자인데 여기에 바둑은 돌을 쓰기 때문에 돌석자를 넣는다. 그렇죠? 돌석자를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나무 목자를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나무 목자가 여기에 올 수도 있다. 여기에. 예. 이것도 같은 글자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글자를 많이 쓰는데 세 글자가 다 바둑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두 자를 쓴다. 근데 우리와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글자를 쓰고 일본에서는 대체로 이 글자를 많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둑이라면 수담이란 말도 하죠. 손수자 말씀담이다. 손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서로 상대하여 말이 없이도 의사가 통한다는 뜻으로 바둑 또는 바둑 두는 일을 수담이라 한다. 네. 자, 이제 글자 다시 살펴보면 앞에서 이 두 자가 다 바둑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알파고라는 게 있었죠. 알파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이제 시합을 했는데, 영어로는 알파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고는 이 바둑 기자를 쓴 것이에요. 이것이 일본식으로 읽으면 고가 됩니다. 고. 그래서 일본이 말하자면 바둑은 주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두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로 많이 퍼졌는데 다른 서양이나 유럽에 이렇게 바둑을 먼저 전한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뜻하는 바둑을 뜻하는 고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알파고라고는 할 때는 이 글자를 쓰면서 고라고 읽는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죠.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복귀를 한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찬찬히 다시 훑어보고 검토하는 것을 복귀라고 할 때 바둑 둔 내용을 다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을 복귀라고 한다.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는 것을 복귀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바둑이 아닌 일반적으로 생활용어에서도 복귀해보자. 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찬찬히 훑어보자 할 때 복귀라고 할 때 인터넷에 보면 이러한 기자, 이 기는 이제 기억할 기자가 되겠죠. 기억.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 때는 이 기자를 씁니다. 또는 기록이라 할 때도 이 기자를 쓰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 낱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귀한다 할 때. 그렇지만 여기서 맞는 것은 아니다. 좀 틀렸다. 이 복귀라는 말은 사전에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북한 말이다.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 북한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아라비아 숫자 따위로 적은 금액 따위를 다시 우리 글자로 적는 일.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를 적어놓으면 위조할 수도 있으므로 예를 들어 320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글로 320이라고 다시 쓰는 것. 그것을 복귀라고 한다. 이때는 기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겹쓰기로 이제 다듬고자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지나간 일을 되새기는 데는 이 낱말은 우리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되느냐? 바둑의 용어를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원용해서 비유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보. 바둑을 기록한, 대국을 기록한 책이라든지 놓는 방법을 기록한 그런 것을 기보라고 한다. 기력이다. 어떤 바둑을 두는 능력이다. 기원이다. 할 때 다 두 한자를 같이 쓴다. 일반적으로 쓴다. 장기 할 때도 기자는 마찬가지예요. 장기. 장군 장자에 이 바둑 기자 쓰는데 장기를 뜻하기도 한다. 뭐 장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자말로 달리 상기라고도 한다. 상기. 네. 장기에 보면 장군 멍군 할 때 장군 그래서 장이다. 그래서 아마 장기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또 코끼리 상도 있죠. 상장이다. 뭐 상할 때 그래서인지 몰라도 상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둑 기자에 나무 목자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밑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둑 또는 장기를 나타내는 말은 글자 세 가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둑 얘기하면 정석이라는 얘기가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의 정석이 가장 유명한데 정석이 이제 정해진 도리란 뜻이죠. 바둑을 두는 것과 관련된다. 사물의 처리에 정하여져 있는 일정한 방식을 정석이라고 한다. 바둑에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격과 수비에 최선이라고 인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놓는 것을 정석이라고 한다. 그렇죠? 여기에서 파생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슨 정석이다, 정석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이 이제 바둑이다. 그러면 장기에는 그런 게 없느냐? 장기에도 그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말 사전에 나오지 않는데 일본말 사전에 장기의 정석은 정적이라고 한다. 적자는 자취란 뜻이에요. 자취적이다. 바둑은 돌을 하나 놓고 그 돌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장기는 이렇게 말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취적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식으로는
이것과 이것이 발음이 똑같습니다. 조새끼라고 똑같은데 한자는 다르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적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사전에 없지만은 일본에서는 장귀의 정석은 정적이라고 한다라는 건 무슨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졸 조금 지킬 줄 안다. 야구 아직 젊고 어리석다. 투력 좀 쌓을 만한 힘이 있다. 소교 재주를 좀 부린다. 용기 뭔가 지혜를 좀 머리를 좀 쓸 줄 아는구나. 이렇게 될까요? 통유 어느 정도 깊은 수준을 통과했다. 구체 뭔가 나름대로의 모양을 갖춘다. 좌조 앉아서도 이렇게 관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입신 이러한 바둑과 관련된 낱말 위기 구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